이거 안 쉬어도 된댔어. 응. 안 쉬어도 되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려다가 순간 멈칫했어. 자, 뭐.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돼? 조조한 거 아니야? 무한의 압박으로. 아니야. 그냥 난 순수한 눈으로 물어봤어. 자, 오늘은 부정적분. 그랬을 때 이 부정적분은 사실 엄밀히 말하잖아. 정의가 시작과 끝이야. 정의만 정확하게 알면 돼. 근데 그 정의를 설명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면은 이번 단어는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정적분에 정의라고 아예 단원명의 이름을 붙여버리고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우리는 언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부정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갈 거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라지 fx라는 하나의 관계식을 만들고요. 그 녀석을 미분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 녀석이 스몰 fx가 된다라고 하면 스몰 fx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었던 라지 fx라는 녀석 있죠. 그 라지 fx는 우리가 미분해서 만들어낸 스몰 fx 있죠. 그거의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단순하게 얘기한 적분에 대한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라지 fx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야. 하나의 관계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그 녀석을 미분해서 우리가 스몰 fx를 만들었다라고 할 거야. 자, 여기서 미분을 기호로 표현을 좀 해보자. 그러면 dx분의 dy라고 해서 미분을 할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 써져 있는 걸 보면은 fx 원래 있었던 애는 이 작은 fx 미분해서 만들어진 식의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즉 다시 말하면 얘를 보고 이걸 보고 이 원래 있었던 함수를 찾아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적분. 이게 정말로 단순하게 적분을 말로 설명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적분을 뜻하는 기호는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뭘로 생각할 거냐? 이렇게 생긴 하나의 기호를 그려. S자 비슷하게 그려.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 인테그랄이라고 읽을 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 인테그랄 기호 자체만을 갖고서 적분 기호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 처음 보는 기호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인테그랄 기호가 적분을 뜻하는 게 아니야. 뭐가 돼야 되냐면 인테그랄하고 분명히 가운데 뭔가 이상한 x라는 문자에 관한 식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dx라는 하나의 문자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뜻하는 기호다 하면은 인테그랄 dx를 한 세트로 묶어서 저 세트가 바로 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살을 조금만 더 붙여보자면 fx를 미분해서 스몰 fx를 만들었지. 맞죠? 그랬을 때 이 스몰 fx를 우리가 앞에 쪽에서 미분을 배울 때 뭐라고 불렀냐면 도함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어. 라지 fx의 도함수라는 이름으로. 맞죠? 그랬을 때 여기 적분을 해서 원래대로 만들어놨지.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스몰 fx의 원시 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스몰 fx의 원시 함수.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들까지 정립을 하고 적분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까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호화시켜서 표현을 해보자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보게 되는 라지 fx 있죠. 라지 fx 이것을 미분하는 거야. 미분을 이렇게 해.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스몰 f x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반대로 내가 인테그랄 dx 하면 적분하라는 뜻이 되는 거지.
여기에 분명히 x에 관한 식이 들어와야 되지. 그 x에 관한 식을 스몰 fx를 내가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면 이 스몰 fx를 적분해서 미분하기 전 원래 있는 식의 모양으로 만들라는 얘기지. 조금 더 용어를 사용하자면 스몰 fx의 원시 함수를 찾으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라지 f x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기호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원시 함수를 찾기 위해 인테그랄 dx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시 우리는 연습? 아니야.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적분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원시함수를 찾는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우리가 그냥 딱 식을 보고 그 녀석이 원래 어떤 식인지 찾는 거는 생각보다 힘들어. 원래 식을 찾아내기는 생각보다 힘들어. 그래서 뭐 할 거냐? 하나의 수식 라지 fx를 내가 먼저 줄게.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미분을 직접 해보는 거야. 즉 1번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1번의 과정을 보고 라지 fx의 원시함수를 찾아보는 거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고. 그 안에서 규칙화시키잖아. 그러면 라지 fx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 한번 써봤어. 그럼 이제 이걸 보고서 우리는 스몰 fx, 즉 미분된 식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3x의 제곱에 플러스 2x라고 되게 되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요 식을 적분하면 원래 있었던 요 식이 등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원래 3x제곱이라는 식이 딱 나왔으면 이걸 미분하기 전식으로 복원을 해야 되지. 누굴 미분해야 3x제곱이 되는 걸까? x세제곱이겠지? 복원에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또 다른 항 2x라고 나왔지. 미분해서 2x가 되는 식을 찾고 싶어. 그러면 원래 얼마야? x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추리해서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보자고. 이번에는 라지 fx를 조금 복잡하게 한번 가보자. 2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몰 fx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뭐가 돼?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x의 제곱이 돼버리게 되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고 생각해. 이쪽 거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8x 세제곱, 미분해서 8x 세제곱이 나오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적분, 원래 있었던 식을 만들어내야 되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면 될까? 이 8x 세제곱에서. 지수가 지금 현재 여기 3이잖아. 이 지수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 4로 바꿔줘야 되지. 즉, x의 4제곱이 되겠구나. 그랬을 때 이 4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x의 4제곱이 일단 만들어지겠구나 확인했지. 이 상태에서 요 4가 내려와서 개수랑 곱해서 8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개수가 얼마여야 돼? 2. 그래서 이렇게 짐작을 해서 들어가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 마이너스 12x 세제곱이잖아. 그럼 일단 x가 몇 제곱 돼야 돼? 세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3이 내려와서 누군가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x가 되면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응용하면은 적분을 하는 방법이 등장을 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fx라는 녀석이 그냥 편안하게 x의 n제곱으로 등장을 했어. 뭔지 모르는 상태야. 이거 2면 이제 우리가 요거라는 상태에서 인테그랄 fx dx를 할 거야. 즉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지수를 x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만들지. 그리고 n 플러스 1이랑 뭔가가 곱해져서 지금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 나와야 될 거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돼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항을 복원에 들어가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이게 적분을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방법 자체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이해하고 방금 전에 선생님 우리 예 들었어. 여러분들 같이 해봤지? 그 방법으로 천천히 따라오면서 속도를 점점 올려가시면 돼요. 외우기에는 오히려 좀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계속 예시를 만들어 볼 거야.
자, 라지 fx 그 다음에 스몰 fx 두 개를 바꿔가면서 좀 만들어 보자고. 이번에는 조금 편안하게 가보자.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4x라는 라지 fx가 있어. 확인됐습니까? 자, 미분하면 뭐가 되죠? 미분하면 6x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럼 다시 이걸 보고서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 인테그랄 fx dx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6x의 제곱이잖아. x의 세제곱이 되면서 어떻게 돼야 돼? 2가 앞에 붙으면 되겠지. 4잖아. 1이 내려오면서 x가 사라졌다는 얘기지. 즉 x의 0제곱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x가 되면서 그냥 4만 딱 붙어버리면 그만이란 얘기야. 확인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다시 2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4x 똑같은데 마이너스 2라고 써봤어. 미분하면요. 6x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자, 다시 적분하면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4x가 돼버리겠지. 맞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야, 여기서 재밌어진다. 뭐가 재밌어지냐면 fx 두 개의 관계식이 서로 같아 달라. 다르지? 근데 미분된 식의 모양은 어때? 동일하지? 그래서 적분한 식의 모양을 봤더니 동일해. 우리는 분명히 적분이 뭐라 그랬어? 원래식으로 돌리는 과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원시함수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얘의 원시함수는 얘잖아. 제대로 나온 게 맞아. 근데 밑에 거 똑같은 식이긴 하지만 원시함수의 모양이 달랐었지. 근데 똑같이 나와버렸잖아. 이런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맞죠?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돼.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뭘까?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이 상수항은 어떻게 되지? 0이 돼서 없애버리지. 그러니까 미분된 식만을 놓고 본다면 이 상수항의 존재 유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하면 적분을 해서 올렸을 때 상수항이 원래 지금처럼 없었던 식이었는지 혹은 상수항이 있었는데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분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인테그랄 fx dx라고 해서 적분을 하게 될 때 하게 되면 분명히 라지 fx가 나오는 건 맞아. 그치? 근데 이 뒤로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뒤쪽에 상수항 C의 존재를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C가 적분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상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적분상수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될 때 기호화 시킨다라고 얘기했었지. 이쪽에다 통합을 시켜버리자고. 기호화 시킨다 그랬잖아. 적분을 했어. 그럼 당연히 뭐가 붙어야 돼? fx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뭐가 나온다? 적분상수 C가 뒤쪽에 이렇게 붙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적분을 하는 방법. 적분을 했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지. 뭐가 붙어야 돼? 뒤쪽에 적분상수 C가 추가로 또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나 적분상수 C가 붙는다라는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얘기는 다 나왔어. 첫 번째, 적분이 뭐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분의 역과정이야. 즉 미분되기 전식을 찾아내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걸 적분을 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분되기 전식의 모양을 떠올려라.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돼. 미분하게 되면 상수항은 분명히 없어지게 되니까 원래식으로 돌렸을 때 그 상수 얼마인지 내가 알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언제나 적분상수 C를 뒤쪽에 꼭 붙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적분의 예시를 통해서 기본적인 적분 예시까지 보면서 적분에 대한 방법들을 얘기를 다 한 거야. 원래는 이거 말고도 리미트를 사용해서도 증명이 가능하거든. 적분이. 근데 시그마가 같이 엮여.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구분고적분 얘기하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적분 쪽으로 그거는 밀어버리자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확인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워야 될 게 있거든요. 뭐냐면 네 번째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되게 중요해. 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냐면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자,
이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의 가장 큰 맥락은 우리가 처음 언어적으로 정리할 때 여기서 이미 정리를 하고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 원래 있었던 식을 미분하면 도함수가 등장하겠죠. 그 도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원시함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걸 적분하게 됐을 때 적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용어를 부정적분이라고 써놨지.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왜 붙은 건고 하잖아?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누가 정해지지 않았냐? 적분상수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적분상수가 정해지지 않은 적분,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한 줄 요약을 하면은 원래 있었던 하나의 관계식을 미분하면 무언가 도함수가 등장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 도함수를 다시 반대 과정으로 적분하면 원시함수가 만들어지겠지. 이게 가장 큰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 오케이?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단일화 과정으로 하나씩 쓰이게 된다면 우리는 참 편하게 볼 수가 있어. 맞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짬뽕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즉 어떻게 짬뽕이 될 거냐? 인테그랄 fx dx를 해. 그리고 앞에 dx분의 d라고 붙여. 뭐 하라는 얘기야? 적분을 해서 원시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식을 다시 미분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맞습니까? dx분의 d, dy인데 y 대신에 이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 식을 적분할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니? 원시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에 적분상수가 붙어버리겠지. 그럼 이 큰 식을 다시 뭐 하라는 얘기야?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원시함수는 다시 도함수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지. 그리고 적분상수는 어떻게 돼? 소거될 거 아니야. 즉 적분한 후에 미분을 하게 되면 원래 식이랑 똑같은 형태가 등장을 해. 확인돼요? 섞이게 됐을 때. 자, 그럼 반대로 두 번째. 만약에 dx분의 dfx 미분을 한 거를 다시 통째로 적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린 뭐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미분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미분을 했잖아. fx를 미분했잖아. 뭐가 만들어지겠어? f'의 x라는 도함수가 만들어지겠지. 그 도함수를 다시 적분할 거야. 그럼 미분하기 전식으로 돌려야 되는 거잖아. 뭐가 되겠어? fx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맞지? 근데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적분을 해서 올리게 되면 원래 상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분상수 c를 추가로 붙여줘야 되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섞어서 여러 가지 순서로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 적분상수 c의 존재 유무가 우리들의 발목을 한 번은 꼭 잡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적분상수 c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적분상수 c가 중요하다. 원래식을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결국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게 될까? 이 적분상수 c가 있니 없니를 먼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지. 그리고 나서는 그 적분상수 c가 얼마니를 구하라고 시키는 문제까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 문제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가 대충 보이잖아.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 이걸 중요하긴 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수 c로 놔둘 순 없잖아. 구하라고 시킬 거라고. 그걸 구해내고 이 적분의 과정에서 적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 이게 이번 1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의 전부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다야. 부정적분이라는 단원 안에서는. 자, 그럼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 내용 한번 보고 체크 좀 해놓고 가자.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157쪽 보시면 되거든요. 부정적분의 정의에서 네모칸 쳐서 그냥 아예 표가 이쁘게 하나 그려져 있지. 네모칸 안에. 여기. 그래서 저 표만 하나 체크해놔. 그것만 의미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부정적분과 미분이라고 해서 나오지. 그 내용만 별표 쳐놓고 그것만 잘 기억해놔. 다른 거 없어.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적분하는 거야. 어차피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적분에 대한 연습이 이제 158쪽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연습하는 방법들이 등장을 하거든. 적분기호에 대한 성질, 계산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계산법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해줄 테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응 하고 넘어가자. 알겠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이름을 붙이고 한번 적어보자. 자, 두 번째. 적분기호의 성질이다. 자, 그럼 적분기호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적분기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 적분기호. 그냥 이렇게 생긴 S자 비슷한 모양 인테그랄 하나만 쓰면 된다 그랬지? 아니지. 뭐도 붙어야 돼? 뒤에 dx라고 해서 붙어야 돼. 근데 이게 dx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식이 x에 관한 식일 때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식,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t에 관한 식이잖아? 뭐라고 붙이면 돼? dt. y에 관한 식이면 dy라고 붙이면 돼. 그건 정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야. 알겠죠? 변화율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기호를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인, 테, 그, 랄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인테그랄. 알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fx dx다. 그러면 fx를 적분해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자, 그랬을 때 이 적분기호의 첫 번째 성질은요. 제일 중요한 성질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성질이냐? 우리가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식으로 보는 거야. 확인됐죠? 그러면 얘 적분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n 플러스 1 분의 1에다가 x의 n 플러스 1제곱. 맞죠? 미분하기 전식을 떠올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책에 많이 나오는 식이라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무조건 적분상수 C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확인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요런 단순한 식이 아닌 기호로 한번 써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인테그랄 fx dx가 있는데 여기다가 k라는 상수를 곱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 식은 어차피 상수 k가 곱해지는 거잖아. 맞지? 이 k를 fx에다 다 곱한 다음에 적분해도 그냥 fx 적분한 다음에 kb 하는 거랑 차이가 없을 거야. 왜? 여기 위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돼. 여기 앞에다 내가 a를 a라는 상수를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곱해진 상태에서 적분해도 어차피 a 앞에 나올 거지. 그냥 n 플러스 1 분의 a 그리고 x의 n 플러스 1제곱 될 거잖아. 그러면 이걸 적분한 다음에 여기다 a를 곱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왜? 적분상수 c도 a를 곱해서 다른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c는 어차피 정해지지 않은 거지. a라고 쓰나 c라고 쓰나 ac라고 쓰나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특정한 상수배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때는 그 상수배 돼 있는 애를 밖으로 빼버려. 적분기호 밖으로. 그리고 이렇게 적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해놓고 f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하고 dx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두 개의 당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해봤어. 처음에 우리가 적분 연습할 때 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항별로 하나씩 묶어서 해봤지. 그 항별로 하나씩 등장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도 되느냐? 인테그랄 dx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다시 인테그랄 dx로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지. fx와 gx를 분리해서.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세 번째 성질을 이용하면 x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 만약에 뭐 또 다른 미지수 뭐 a라든가 b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런 애들은 따로 빼놓고 나머지 먼저 적분하고 그거 따로 적분해도 된다는 얘기야. 즉 식을 자유자재로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봐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인테그랄 fx 곱하기 gx의 dx 이렇게 돼 있는 애는 곱하기로 지금 돼 있는 식이잖아. 맞지? 이거를 인테그랄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쪼개도 되지 않을까? 왠지 더하기 빼기가 되니까 곱하기 쪽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가능할까? 어쭈 그리? 자, 이거는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요 예로 기억을 해놔. 인테그랄
x 곱하기 x의 제곱의 dx라고 생각하자. 쉬운 걸로 갈 거야. 그러면 fx가 x고 gx가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인테그랄 x dx 곱하기 인테그랄 x제곱의 dx 이렇게. 그러면 하나씩 적분하는 거야. 얘 적분하면 뭐 되지? 2분의 1에 x의 제곱의 적분상수 c1. 첫 번째 적분상수다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두 번째 적분상수 c2. 이렇게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자, 원래 있었던 식은 결국 x 세제곱이라는 얘기지? 그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돼요? 3분의 1에 x의 세제곱, 아니 3분의 1에 x 세제곱이 아니지? 4분의 1에 x의 4제곱의 적분상수 c3. 얘네들이 같겠어? 일단 x제곱 앞에 있는 x 5제곱인데 여긴? 그지? 여긴 4제곱이고 절대 같은 게 안 나올 거란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적분 기호가 곱하기 형식으로 돼 있을 때는 절대로 나눠서 계산하면 안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 곱하기로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때는 무조건 전개해야 돼. 지금 나와 있는 수2의 입장에서는. 수2에서는 전개할 거야.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미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미적분학에서는 얘를 전개하지 않고 풀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돼. 뭐 치환적분을 이용해도 돼. 식전체를 치환해서 보는 거.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이거를 부분적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해. 전개하지 않고도.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냥 전개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 내가 인테그랄 상수 c의 dx라고 했어. 오씨, 야 이거 큰일 났다. x에 관한 식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상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느냐? 그냥 이 c라는 상수를 적분하는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cx 플러스, c라고 하면 또 헷갈리겠다. k로 바꾸자. k가 나오면 kx에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는구나. 이렇게.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하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도 가능해. 인테그랄 만약에 ft가 될 것이고 여기에 dx야. t에 관한 식인데 x에 관해서 적분하래. 그러면 x에 관해서 적분하는 얘기는 주어진 식에서 x가 들어가 있는 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수항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t라는 하나의 상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x가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뒤쪽에 적분상수 c가 따라 붙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믿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그렇다면 선생님 인테그랄 어차피 상수 k 들어갈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0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적분하면 이거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조금 애매하다. 그치? 요거 오늘 숙제입니다. 찾아갖고 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봐. 0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알겠죠? 한 번쯤 찾아봐. 그러면 이걸 찾아보다 보면은 얘가 어디로 연결이 될 거냐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 적분을 정의하게 될 때 그것도 가능하다 그랬잖아. 뭐냐? 리미트랑 시그마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거에 관련된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단초가 돼. 조금 더 과장해서 좀 해석을 하면.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찾아봐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적분 기호의 성질 그냥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냥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들, 편하게 볼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 맞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칙연산에 대한 규칙들, 기호들이 등장했을 때 규칙들이랑 대부분 유사점을 가지고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한 가지 내가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리미트, 극한 배웠을 때 있지. 그때는
곱하기가 되면은 두 개의 리미트로 쪼개는 게 가능했지. 근데 적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놔. 별개로. 그럼 나머지는 리미트에서 배웠던 성질들하고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들어갈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한 상태에서 적분교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사실은 이 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라는 부분은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 왜 얘기를 하면 안 되냐면 오늘 배운 것만 가지고서는 이거를 이야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는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게 될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씨, 아니야.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다음 시간에 하자.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또 혼동 주면은 골치 아프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죠? 어려운 거 있어? 괜찮아? 그럼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보자고. 자, 문제를 지금 보면은 필수예제 1번이에요. 자, 필수예제 1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적분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자, 인테그랄 2x에다가 플러스 3의 1을 계산한 거에 완전 제곱에 dx를 하래.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안에 있는 식, 얘 완전 제곱한 이 식이 지금 fx거든? 미분에서 이렇게 생긴 식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확인이 돼? 되게 골치 아프지 않아? 그치?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식이 뭔가 한눈에 바로 보이지 않고 복잡하게 합성함수의 형태로 뭔가 섞여 있어. 다항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럴 때는 그냥 이유 없어. 무조건 전개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전개해서 그냥 찾는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4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ax, 그 다음에 플러스 9a의 제곱, 이거를 dx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적분을 직접 하면은, 자, 4x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x의 세제곱 돼야 되는 거지? 맞니? 그 다음에 플러스 12ax가 되고 싶어. 미분에서. 그럼 원래 있었던 식은 6a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오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봐. 집중해. 여기 보면서 그냥 쭉 따라가. 자, 그 다음 9a제곱이지. 그러면 미분에서 9a제곱 되려면 그냥 9a제곱에 x 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뒤로 하나 붙어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FM적인 방법이야. 이게. 확인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나 자신 있다. 나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여기 보는 이 식이 합성함수의 미분, 곱미분, 겉미분, 속미분 우리 앞에서 배웠었지. 그거를 응용해도 돼. 어떻게 따라가게 되느냐? 일단 이 안에 있는 애를 하나의 전체적인 문자 t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야. 그럼 t의 제곱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3분의 1에다가 t의 세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 t 대신에 이제 3분의 1 해놓고 2x 플러스 3의 1을 만든 다음에 이거의 세제곱이에요. 라고 일단은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떨어져 내려오면서 제곱으로 바뀌고 3분의 1이 약분되는 건 맞지? 근데 안에 게 다시 한번 미분되면서 2가 튀어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2에 대한 힌트가 앞에 개수로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2분의 1까지 해서 이렇게 그냥 써버려도 돼. 이런 식으로 겉미분, 속미분, 미분법을 역이용하는 것도 가능해.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써먹을 건 아닌 것 같아. 한참 더 공부해서 고3 정도 됐을 때 그때쯤에 이렇게 미분법을 역으로 접근하는 방법. 미분법을 거꾸로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하지 마라. 뭘로 해라? 전개해라. 알겠습니까? 이걸로 연습해서 일단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뒤로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아예 관계식을 줬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아예 관계식을 준 상태에서 이거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럼 자,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 부정적분 만들어보자. 라지 fx. 어떻게 쓰면 될까? 미분에서 마이너스 2x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x제곱으로 일단 올리고 2랑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숫자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리고 3이 나왔으니까 그냥 3x가 되겠구나.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겠구나. 이게 원시함수.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 원시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대. 맞죠? 즉 얘가 원시함수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대.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의 판별식이 뭐면 되는 거야?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 판별식 가보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9 플러스 4c가 0보다 작구나. 확인됐어요? 그럼 결국 c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확인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f0 값이 될 수 없는 거. 자 f0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니? f0은 마이너스 그냥 f0은 c가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f0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은 것들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그거보다 될 수 있는 거 고르는 거구나. 그럼 몇 번이야? 정답 5번에 보이잖아. 그렇게 그냥 찾는 거야. 이제 이 적분상수에 대한 거를 뭔가 힌트를 계속 주고 찾으라고 시키게 되는 시작이야. 자 그럼 뒤로 넘겨서 필수예제 3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3번.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x-1이고 두 번째 이게 됐을 때 이거의 값을 찾아라. 자 그럼 필수 3번 문제 보자고요. 라지 fx라는 스몰 fx, y는 fx라는 관계식이 있을 때 이거 위의 점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았더니 그게 지금 4x-1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맞죠? 다시 말하면 얘를 미분한 다음에 미분된 식에 x자리에 x를 대입했더니 4x-1이 나왔다는 얘기야. 즉 뭐가 되는 거냐? f'x가 4x-1이에요. 이 얘기랑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f'x를 알면 이제 적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fx가 뭔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자 만들어보자. 어떻게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때 문제에서 EF1이 EF-1이 F의 2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자, 2배를 하고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하면은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적분상수 C까지 딱 계산을 한 게 2를 대입하면은 8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고 적분상수 C를 더한 거랑 똑같구나. 확인됩니까? 자, 쫙 계산하면은 결국에 C 값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죠.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6이잖아. 0이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에서 찾으라는 f의 1값. 그럼 찾기 전에 fx를 완성하고 가는 거지. 어떻게 되냐? 2x제곱 마이너스 x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f의 1값 찾는 거는 1도 아니겠지. 확인됐습니까? 어때? 안 어렵지? 단지 계산이 무진장 많을 거야 이제. 자 그럼 뒤로 한 점 넘겨서 필수예제 4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4번은 별표를 좀 하나 칠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발견되는 얘기야. 자, 이렇게 지금 그게 적혀 있어. 자, x 플러스 1이랑 fx를 곱한 식이 적분되면 얘가 나온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 식을 전개한 다음에 적분하라 그랬었잖아. 근데 fx가 나왔으니까 전개하기도 곤란해. 실제로 적분했을 때 모양도 곤란해. 맞지? 그랬을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이런 식의 형태가 등장했을 때 뭔가 적분을 하기가 곤란할 때 그때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반드시 적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할 거냐면 어차피 이쪽에서 적분할 거지. 그럼 내가 이쪽을 미분해 버리잖아. 그러면 굳이 적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미분을 해버리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 적분한 다음 미분하면 그냥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오던 거. 그럼 이렇게 미분을 해버리면 이쪽도 뭐 하면 돼? 그냥 미분. 즉 양변을 미분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적분이 곤란할 땐 역으로 생각해라. 미분을 해서 식을 맞추는 거야. 알겠습니까? 등식의 성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보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적분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을 했어.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식의 모양은
좌변은 x 플러스 1에다가 fx를 곱한 모양이 등장하게 될 거야. 왜? 얘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 생각해봐. 요거를 그냥 gx라고 딱 치환을 했어. 확인됐어요? 이걸 먼저 적분해. 그럼 라지 gx라는 원시 함수가 나오겠지. 그걸 다시 미분하면 뭐가 돼? 스몰 gx가 나오겠지. 즉 똑같은 애가 그대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등장했을 때면 이렇게 치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야. 즉 양변을 미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복잡해? 치환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써놨을 때 우변 미분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불필요한 적분 상수까지도 다 떨궈 내버릴 수 있는 거야. 확인됐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곱한 모양이 되니까 우리는 바로 fx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2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fx 찾는 거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4번 문제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적분이 곤란하다. 뭐라고? 양변을 미분해도 된다. 근데 어쨌든 적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양변을 미분하기 전에 식이 복잡하다? 그러면 일단 치환부터 해놓고 생각하자. 즉 치환을 할 것도 적분의 하나의 스킬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적분이 불가능했을 때 미분이라는 역과정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또 하나의 스킬이 되는 거야. 그 두 가지 스킬에 대한 얘기를 이 문제에서 동시에 다 하고 있어. 잘 기억해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넘어가자.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별표 치세요. 이제부터 적분을 스킬화 시킵니다. 자, 5번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라지 fx라는 원시 함수가 나왔는데 얘가 xfx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a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봐봐. 일단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주어진 식만 보는 거야. fx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그러면 원시 함수 당연히 모르는 거잖아. 맞지? 내가 모르는 관계식이 두 개나 나와. 머리가 아프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랬을 때 지금처럼 내가 모르는 게 등장을 하는 게 여러 개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 미분이나 적분을 통해서 식을 통합해야 돼. 통폐합해야 돼. 알겠니? 그러면 지금 저 상태에서 적분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적분하면 이거의 원시 함수가 등장하게 될 거야. 라지 fx에 맞지? 이걸 적분하면 얘네들은 적분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요 놈이 문제다. 그리고 요 놈 적분해서 어떻게 해놨다고 해도 적분상수 C가 또 붙으니까 모르는 게 하나가 더 늘어버려. 그러니까 적분은 아니란 얘기야. 맞아요? 그럼 우리는 뭐해? 양변을 미분해보는 거야. 그럼 문제에 마침 딱 힌트로 등장하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 줄 같은 머리 봐봐.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 거기다 밑줄 쳐놔. 이 얘기가 나와줘야 돼. 이 얘기가 안 나오면 미분과 적분이 의미가 없어져. 자, 왜냐? 얘가 부정적분에서 올린 모양이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라지 fx라는 녀석은 fx를 인테그랄한 식이야. 맞죠? 즉 다시 말하면 얘를 내가 미분하잖아?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하고 이 식도 통째로 미분을 해서 미지수를 줄이는 거지. 그러면 fx는 앞에서부터 하나씩 미분하는 거야. 오케이? 앞에 있는 x 미분하면 fx. 그리고 더하기 x f 프라임의 x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2ax 이렇게 돼버리겠지. 미분했을 때. 맞습니까?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fx가 하나씩 소거가 되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얘를 이항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될 거야. 어떻게 바뀌어버리게 되냐? x에다가 f'의 x를 곱한 녀석이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요 라는 모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어때? 라지 fx, 스몰 fx 다 없어지고 미분한 f'x만 남아버렸지? 이렇게 미분 자체를 혹은 적분을 하나의 스킬화시켜서 문제풀이의 유형으로 잡아버린다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f'의 x가 결국 6x-2a가 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린 다시 fx를 만드는 거야. 적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적분상수 c가 붙겠구나.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찾으라는 게 뭐냐면 라지 fx가 x가 2에서 극대값 4를 가진다 그랬지?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가 말이 좀 헷갈려지기 시작하거든. 자, 이 관계를 알아야 돼. 라지 fx를 미분하면 fx가 되지. 맞아? 그리고 얘를 다시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는 거잖아. 맞니 아니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라지 fx의 입장에서는 스몰 fx가 도함수야. 그죠? 그러면 라지 fx가 x가 2에서 극대값 4를 가진다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이 라지 f 2가 4가 되는 걸 아는 거야. 맞죠? 맞죠? 그리고 다시 스몰 fx의 입장에서라면은 스몰 f의 2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라는 거라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자고. 그러면 일단 스몰 fx 우리가 찾아놨잖아. 그지? 여기다가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스몰 f2 값을 만들 거야. 그러면 뭐가 되죠? 2를 대입하면 4, 3,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일단은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일단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뭘 찾아야 되냐면 라지 f2가 4인 거 알잖아. 그럼 이거 이용해야지. 라지 fx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라지 fx 여기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원시함수로 복원할 겁니다. 오케이? 자, 복원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복원하게 되면 라지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cx 그리고 플러스 c-라고 하는 새로운 적분상수가 다시 등장하게 되겠죠. 맞나요? 새로운 적분상수의 등장까지가 보이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f2 값을 찾는 겁니다. 아니, 라지 f2 값. 그러면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c 플러스 c 다시가 되겠죠? 이 값이 4가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확인됐니?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따라왔을 때 요걸 하나 볼 수 있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식에서 c라는 적분상수는 4a-12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c 자리에다가 4a-12를 대입해도 되지? 대입하자. 그러면 8-4a에다가 플러스 8a 마이너스 24 플러스 c 다시 마이너스 4가 0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정리할 거야. 쫙 그러면. 그럼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해서 4a 만들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에다가 플러스 c 프라임의 값이 0이다. 이렇게 일단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쫙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봤더니 f1 값을 찾으라고 시켰어. 근데 a도 모르고 적분상수 c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찾을 수 있을까? 뭔가 이 상태에서는 조금 곤란하겠지. 미지수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원래 있었던 식에 포커싱을 좀 맞춰줘야 돼. 여기에서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힌트 하나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 즉 원래 있었던 식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원래 있었던 이 식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어떤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라지 f의 0이 돼버리거든. 맞죠? x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식에서 다시 0을 대입하면 라지 f의 0은 C'이 될 거고 얘가 0이 되는 거 확인되잖아. 맞죠? 그러면 우린 여기 식을 이쁘게 바꿀 수가 있지. 어떻게 바뀌어? A가 5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린 다 했어. 왜? 그동안 몰랐던 미지수들을 다 해결한 거거든. 라지 fx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x의 제곱에다가 여기 5가 들어가면은 플러스 8x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라지 f의 1이 얼마가 된다? 4구나. 이렇게 찾아지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이렇게도 이용하는 것이 4? 답이 없는데? 뭐가 틀린 거지? 111 들어가면은 내가 뭐 이거 잘 계산 잘못 된다? 자, 요거 계산하면 4의 2가 5가 되는 게 맞죠? C-가 0이니까. 그러면 4의 2가 20이 되니까 A가 5 찾았고, 그럼 A가 5니까 라지 fx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했고 C 자리에 5면 5, 4, 20에서 11을 빼면 8x 그 다음에 0. 그 다음 문제에서 아이씨 이런 젠장 라지 f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스몰 f를 구하는 거네. 그러면 스몰 fx 어딨어? 여기 있다. 그죠? 요걸로 해서 다시 스몰 fx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만들 필요 없이 이거 미분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8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f의 1값 찾는 거지 뭐. 그러면 1이구나.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네요. 확인되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와중에 특정한 숫자들, 지금 우리 첫 번째 식에다 0 대입해서 적분상수를 좀 단정 지어줬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게 될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계속 찾는 거야. 확인됐어요? 자, 그럼 뒤로 한 장 넘겨서 또 한번 보자고요. 6번. 6번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자.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적분해야 되지? 그리고 다시 미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적분하면은 원시함수 만들어지고 적분상수 뒤에 붙었는데 미분하면서 적분상수 소거되고 원시함수가 원래 도함수로 돌아오겠지? 그러면 결국에 적분기호 인테그랄 dx 안에 있는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랑 어떻게 써? 같은 식이겠지? 그럼 a, b, c가 그냥 바로 나와버리겠지? 그럼 바로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7번이 나옵니다. 자, 필수예제 7번. 어이고. 필수예제 7번에 지금부터 잘 보시고 오늘 집에 가서 이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좀 많이 헷갈릴 거니까. 자, 그래서 필수예제 7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인테그랄 2x-3에다가 fx를 곱하고 이걸 dx 한 것이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인테그랄 2x의 제곱에 플러스 1의 dx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자, 적분을 2개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fx가 또 모르는 식이라 전개가 불가능해. 그지? 이럴 때는 굳이 적분을 고집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뭐 하라 그랬어? 양변 그냥 미분하시라고요. 그러면 자, 양변을 미분해서 앞에서부터 쓰면 그냥 2x-3의 fx 곱한 모양이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는 4x의 세제곱에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3배에다가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끝나게 될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변을 싹 다 전개하면은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전개가 되겠네요. 확인되셨죠? 그랬을 때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전개해서 계산을 다 하면 얘가 될 거라는 얘기잖아. 즉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어차피 2x 플러스 3만 나오면 되는 거지? 뭘로 하면 돼? 2분의 3으로 조리제법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가보자. 그러면 4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2분의 3으로 바로 조리제법을 딱 해버리게 되면은 4 내려올 거고 2분의 3을 곱해서 6만 들고 0이 될 거고 다시 0이 되고 2 내려오면서 3이 되고 0이 되고 끝났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조리제법 이렇게 딱 끝났잖아. 그러면 우린 이걸 생각하고 얘로 나눴잖아. 맞지? 2x-3을 생각하고 얘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쓴다. 2x-3에다가
4x의 제곱에 플러스 2다.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라고 해서 fx를 얘라고 쓰기 쉽거든. 이거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왜 안 되는 줄 알아? 전개하니까 다른 결과 나와서 이거 아니야.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조리제법을 써서 인수분해 하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 있지. 이거는 조리제법 자체의 약속이야. 뭐냐면 x의 개수가 무조건 1이 되는 식이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확인돼요? 즉 얘를 쓸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식을 써줘야 되는 거냐. x-2분의 3을 한 거에다가 4x의 제곱에 플러스 2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얘랑 어떻게 맞출 거냐? 여기 보이는 식에서 2로 가로묶여서 꺼내고 2x제곱으로 바꾸고 1로 바꿔버리면 요게 문제에 나와 있는 2x-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따라서 fx라는 하나의 관계식이 2x의 제곱에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조리제법의 규칙이니까 이번 참에 반드시 같이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fx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처럼 f3 값을 따로 찾으라고 시키지. 그러면 굳이 우리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었어. 뭐 하면 돼? 그냥 3 대입하면 돼. 그럼 f3이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함수값 찾으라고 시키면 그냥 대입하면 되고 미지수가 더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fx를 찾아라 하면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 편하신 대로 계산하십시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8번이에요. 자, 8번 문제도 내가 딱히 얘기할 게 없어. 왜냐?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적분상수 소거될 거니까 그냥 그대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인테그랄 안에 있는 식이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k가 된다는 얘기야. 맞니 아니니? 그럼 그 상태에서 그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 그럼 2차 함수 문제인데 뭐 굳이 고민할 필요 있냐?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 넘어가서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별표. 오늘 요거 기본적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부정적분 구하는 거 설명 안 했어. 그냥 이 문제 하나 풀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안 해도 돼. 알겠죠? 자, 9번 문제. fx가 인테그랄 x의 제곱에 플러스 2x 그리고 dx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 잘 봐. 요거 도함수에서 우리 공식처럼 보는 방법 설명 가르쳐주는데 기억나니 안 나니? 이거 해결하는 거. 이거라 그랬잖아. 2f'의 2라고. 기억나 안 나? 빨리 얘기해. 자기 안 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증명해서 보여줄게. 봐봐. 뭐냐면 얘는 리미트 생략할 거야.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그 다음 플러스 f의 2 그리고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h 원래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도함수의 기본적인 정의 따라가려면.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먼저 묶어서 우리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식에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앞으로 꺼낼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꺼내고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의 2 이렇게. 근데 안에 마이너스 붙어 있지. 플러스로 바꾸면서 h 앞에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 f'의 2지 여기 f'의 2지. 그래서 이 f'의 2잖아. 맞습니까? 이거 공식으로 기억하는 거 어떻게 써줬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써줬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ah분의 f의
x 플러스 bh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f의 x 플러스 ch 여기는 풀마라고 하자.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랬느냐? 얘는 a분의 여기는 h 앞에 있는 개수 b 있지? b 그리고 여기 보면 c 있지? c 그리고 가운데 있는 풀마 보이지? 이거 갖다 연결해서 쓰고 f 프라임의 x 이렇게 쓰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확인돼요? 이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가 풀마?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공식 삼아서 같이 기억을 해줘도 괜찮다라고 도함수에 정의할 때 선생님이 한번 지나가는 투로 지나가는 투가 아니라 아예 적어주고 이거 증명까지 해서 다 보여주고 이 내용들 했는데 뭐.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도함수의 정의 쪽 가서 다시 한번 꼭 확인 좀 해놔. 이거 여러분들이 수투할 때 중간고사 때 정말 많이 써먹는 공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중간고사 때 한 번 더 꼭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어쨌든 요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는 문제에서 찾으라는 얘가 이게 된 거야. 이 f'의 2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가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 f'의 x를 찾을 거야. 그럼 뭐가 돼? 적분한 식을 미분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x제곱에 플러스 2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문제에서 찾으라는 이 f'의 이 값을 찾으라 하면은 2배를 한 거에다가 x의 제곱에 플러스 2x라고 돼 있는 이 관계식의 x자리에 전부 다 2를 대입해버리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맞습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4, 4, 8, 16 이렇게 전부 나오게 되겠네요. 확인되니? 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정의를 하거나 뭐 그런 걸로 하고 생각하지 말고 도함수라는 식이 나왔다고 해도 뭐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fx가 적분을 한 식이라고 원시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녀석의 도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아낸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 별표 치라고 한 이유는 도함수랑도 연결이 돼 있어. 도함수랑도 연결이 돼 있어. 그지? 도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에서 등장하는 공식들. 그리고 함수를 적분한 식으로 해서 적분을 통해 뭔가를 계산해낸다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계속 쳐다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봐줘. 보면서 익숙해지면 돼. 알겠습니까? 자, 뒤로 넘겨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10번 문제 어렵습니다.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겼고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랑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찾아라 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네요. 아이고 복잡하다. 자, 그러면 두 다항식 fx가 나왔는데 지금 fx에다가 플러스 gx를 한 다항식을 미분했대. 그랬더니 뭐가 됐느냐? 5가 나왔대.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뭐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fx 미분하고 즉 f'의 x랑 더하기 g'의 x를 했더니 5라는 상수값이 나와버린 거야. x와 상관없이 그냥 5가 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걸 문제에 어떻게 써먹을 거야? 그게 힘든 거라고. 뭐 프라임 x랑 프라임 x가 둘 다 상수인 건 맞는데 뭐 자연수라는 조건도 없고 정수라는 조건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상수면 된대. 어떡할 거야? 근데 심지어는 상수도 아닌 게 f'x가 x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잖아? 더하면 5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몇 차식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짜 쓸모없는 정보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식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제를 지금 보니까 f0이랑 g0의 값이 나왔지.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에서 fx와 gx라는 형태 자체를 유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 주어진 이 식을 양변을 적분해 버리는 거야. 즉 인테그랄 dx 할 거야. 누굴 적분할 거냐? dx분의 d하고 fx 플러스 gx라고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 미분해서 프라임 만들어졌지. 다시 적분해서 올릴 거지. 그럼 결국 이 주어진 식의 모양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fx에다가 플러스 gx를 한 거고 여기에 적분상수 c가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 적분상수를 굳이 이쪽에 추가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이 5 같이 적분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5x 플러스 c구나. 이렇게 이쪽에서 해석을 해줘도 되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과 g0의 값을 이용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문제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미분과 적분을 가리지 않고 유연하게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0 값이 얼마였어? 3이었고 g0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대입하면 2는 0 대입하면 c. 적분상수가 c가 되겠네. 맞습니까? c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는 거냐? fx랑 gx라는 다항식을 합치면 5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이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 보자고. 이번에는 여기 9번을 지우자. fx랑 gx를 곱한 식을 미분했어. fx에다가 곱하기 gx를 계산한 거를 미분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됐냐? 12x 플러스 7이래. 맞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미분하게 되면은 fx랑 f'x로 계속해서 다 깨져나갈 거지. f'x, g'x 나오면서 더군다나 곱하기 들어 나왔으니까 곱미분을 또 해야 되니까 골치가 아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복잡하니까 이 식 hx로 치환해 놓고 출발할 거야. 그리고 양변을 적분할 거야. 이렇게. 그래버리게 되면 hx를 미분했어. h'x 됐지? 다시 적분했으니까 hx 된 거겠지. 즉 hx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식이 6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는 거지. 근데 이 hx가 원래 뭐였냐면 fx에다가 곱하기 gx 한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이용할 수 있어. 0이랑 0 대입했던 거 우리 생각나지? 자,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f0이 얼마였지? 3, g0이 마이너스 1. 그럼 두 개 곱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얘가 적분상수 c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바로 fx에다가 곱하기 gx를 계산한 식이 6x의 제곱에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고 이거 인수분해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되나?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되나? 해봐. 하라고 해야 하지. 맞을 거야 아마. 확인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누가 fx고 누가 gx일지 몰라. 그치? 근데 더해서 얘가 되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두 개 더하면 어차피 되는 거는 맞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럼 5x 플러스 2 나오잖아. 그럼 누가 fx고 누가 gx인지를 알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자고. fx가 3x-1이고 gx가 2x 플러스 3이다. 혹은 두 번째 fx가 2x 플러스 3이고 gx가 3x-1이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둘 중에 누군지를 어떻게 찾을 거야? 함수값 나와 있잖아. f0이 3이고 g0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그걸 만족하려면 이 두 번째 케이스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여기다 이제 뭐만 하면 돼?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뒤쪽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어차피 수상이랑 겹치는 내용이고 실제로 여기 다루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는 관계식 뭔지도 모르는 게 막 복잡하게 나왔잖아. 미분까지 하려잖아. 이렇게 해서 직접 미분해서 해석을 한다?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 문제 보면은 머릿속 하얘져. 그래서 직접 해봐. 이렇게 바꿨을 때 되는 거 있어? 하고서 눈으로 보면서 찾아봐. 없네. 아, 그럼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몸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걸 아니 뭐 하자? 미분 기호를 없애자. 그러려면 적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미분 기호를 없애고 났더니 이 식이 만들어졌네. 아, 그러면 미분이 나왔을 때 내가 뭔가 할 수가 없으면, 미분 기호가 나왔을 때 뭐 할 게 없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적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호 자체를 상쇄시키는 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봐야 돼. 그냥 눈으로 보고 내가 풀어준 거 따라가면서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 살짝만 변형되면은 못 풀어.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이걸 왜 했을까? 나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건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여기다는 조금 문제 좀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 근데 이런 고민들 자체가 조금 선행이 돼야지만 뒷단원 공부할 때 조금 편해져.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 좀 풀어보세요. 생각 좀 하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합시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오늘 얘기한 거는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 한 거거든. 근데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고. 부정적분인 이유는 적분상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걸 내가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부정적분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 뭐 하는 거냐? 미분의 역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분하기 전식을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적분기호에 대한 성질들 막 얘기를 했었고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막 했었고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압축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선생님이 적으면서 따라가 봤거든. 아까 내용 정리할 때. 그것들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놔. 아시겠죠? 특히 적분 자체를 기호화시켜서 정의했던 거 있지?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확인됐니? 오늘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없어요? 괜찮아? 그럼 지금부터 10분 쉴 거야. 10분 쉬었다 보자고. 응.